자, 이번에는 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열의 전달 방식 크게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전도, 그 다음 대류, 복사 있었는데 각각 뭔지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전도는 뭐였죠? 전도는 입자들 간의 직접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더 빠르고 활발한 입자가 둔한 입자랑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입자가 느린 입자에게랑 부딪히면서 에너지 전달하는 걸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높은 온도가 낮은 입자와 부딪히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부딪힘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직접적인 부딪힘에 유리하겠죠. 근데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는 바로 고체죠. 그래서 전도는 보통은 고체와 고체 사이에서 굉장히 잘 일어나요. 반면에 액체와 액체끼리, 이때는 전도가 잘 안 일어납니다. 또 기체와 기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이 있다고 할 때 아래쪽은 따뜻한 물이고 위쪽은 차가운 물이면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물 입자가 위쪽에 있는 물 입자랑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도는 거의 액체와 액체 사이에서는, 또 기체에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거의 어디에서만 일어나냐? 고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뜨거운 물에 숟가락을 담갔다고 합시다. 담그면, 그럼 담겨 있다는 거는 뭐 일부분만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숟가락 손잡이까지 뜨거워지는 이유는 뭐다? 이 숟가락 입자들이 지들끼리 통통통통통 부딪히면서 위쪽까지 활발해지게 열을 전달한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는 입자들 간의 직접적인 부딪힘이고, 고체에서 가장 활발하다. 액체랑 기체에서는 크게 잘 일어나지 않는 방식이에요. 직접적인 부딪힘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고체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대류 현상인데, 대류 현상, 이거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부딪혀서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많은 어떤 동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에너지가 많은 동네 출신의 입자들이 에너지가 적은 동네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다는 건 뭐야? 온도가 높은 곳에 있던 입자가 온도가 낮은 곳으로 직접 이동해서 그쪽의 평균적인 온도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적인 에너지를 높여준다. 직접 이동해서. 예를 들면 언제냐? 이게 그냥 무작정 이동하는 건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데, 보통은 대류는 위아래 방향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력이 있으면 부력이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뜨거우면 입자들이 활발하죠. 그리고 활발하면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짐. 그리고 이렇게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입자 덩어리의 부피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부피가 크면은 부력이 커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떠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나중을 봐봐. 뜨거우면 떠오른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반대로 차가우면 입자들이 둔하면 입자 간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그럼 입자 덩어리의 부피가 작아지고요. 부피가 작으면 부력이 어때요? 부력이 작아지. 그래서 강한.
그래서 뜨거운 애들은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 차가운 애들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위아래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섞임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위아래 온도가 비슷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은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류 현상을 평소에 언제 많이 느끼냐? 우리 중천중 1학년 학생들은 4층과 5층에 살잖아요. 높은 층에 살잖아.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이동해서 4층과 5층은 더워요. 1층, 2층, 3층에 비해서 4층, 5층은 확실히 공기가 달라. 에어컨을 안 틀면 버틸 수가 없을 만큼 더워. 우리 위층은. 선생님이 사는 집도 복층인데 거실이 아래에 있고 방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거실은 되게 시원한데 쌤 방은 너무 더워요. 왜냐면 뜨거운 공기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의 복층은 좋지 않다. 자, 아무튼 대류 현상 때문에. 마지막, 지금 우리가 전도했고 대류했어요. 직접 부딪혀서 열을 전달한다. 아니면 직접 이동한다. 입자가. 마지막 복사는 뭐냐? 이건 입자랑 약간 상관이 없어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아니라 빛에 의한 열 전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사란 무엇이냐면 빛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진다. 불꽃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뜨겁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햇빛에서 나오는 빛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불꽃에서도 어떤 빛이 나와서 주변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빛이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들고 내가 직접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왜 열일까?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잖아요. 근데 빛이 이동하는 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빛이 이동한다는 건가?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물체는 뭐를 내뿜는다? 빛을 내뿜는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빛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적외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빛을 많이 내뿜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어떻다? 빛을 적게 내뿜는다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빛을 더 많이 내뱉으면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애랑 낮은 애랑 같이 있다고 쳐봐요. 뭐 이렇게 얘는 뭐 뜨거운 애 이렇게 있고 차가운 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뜨거운 애는 빛을 이렇게 많이 내뿜는 거야. 이 화살표가 빛이라고 해요. 한 번에 3개를 내뱉는다고 생각해봐요. 차가운 애도 빛을 내뿜는데 이게 조금밖에 안 내뱉는 거지. 그럼 이 3개의 빛을 차가운 애가 이렇게 받겠지. 슝 하고, 차가운 애가 내뿜는 빛도 뜨거운 애가 받을 거야. 자, 그러면은 뜨거운 애는 3개를 내뱉고 1개밖에 못 받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빛에 의해서 에너지를 이만큼 잃었고, 차가운 애가 에너지를 1만큼 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마이너스 2만큼 잃었으니까 얘는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차가운 애는 어때? 1개를 내뿜고 3개를 받았죠. 더하면 2잖아요. 플러스 2만큼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차가운 애는 점점 온도가 올라갈 거고, 뜨거운 애는 온도가 점점 낮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빛을 더 많이 내뿜냐 적게 내뿜냐 이 차이에 의해서 결국 뜨거운 애랑 차가운 애랑 온도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궁금하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복사라는 거는 빛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입자들의 도움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빛은 우주에는 공기도 없고 뭐 뭣도 없는데 빛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 복사라는 걸 통해서 열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꽃, 햇빛 뭐 이런 거 또는 뭐 난로 같은 것도 이제 복사에 의해서 이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모닥불 뭐 이런 거. 그래서 열의 전달 방식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일상에서의 예시도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을 거예요.